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인사드립니다. 박미라입니다. 어닝 시즌에 접어들면서 각 기업들의 실적에 주가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KB금융 등 구축한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실적 발표 후 주가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지도 확인해볼 대목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기관의 매물에 밀려 2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2차 내주며 약보합을 마감한 가운데 코스닥지수는 2거래일째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는 정체돼 있고 종목별 대응 전략이 더 중요한 시점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 역시 실적 호조에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앞서 남아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의 변수는 무엇이 될지 잠시 후에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는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많은 슬픔이 있었던 이번 한 주였습니다. 주식시장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탓인지 거래 대금도 한산했고요. 지수는 계속 박스권에서 답답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이니만큼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리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뉴욕 증시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 증시나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그야말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덮고 있는 무거운 그런 느낌들, 답답함들이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증시 같은 경우에 2000포인트에서의 그 환매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는 양상이고요. 해외도 차트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나스닥이나 뭐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전일비 상승 이런 흐름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데일리 캔들 즉 일봉 자체가 음봉의 양상을 보이면서 장중 고점에서는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죠. 글쎄요, 이번 한 주간의 교훈이라 할까요? 그동안에 왜 우리 한국 증시는 왜 선진국 MSCI 지수에,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지 못하는가? 우리 원하는 과연 준기축 통화 정도의 이머징 통화의 위상을 벗어나서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우리 증시와 원화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확실히 느껴내요. 우리나라 이머징에 아직 남아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주면 미국에서는 또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죠. 옐런 의장의 두 번째 회의이기도 한데요. 시장에서는 100억 달러 규모의 테이퍼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최근 지표가 좋아지면서 긴축 속도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분석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어차피 연준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른바 데이터 디펜던트 경제 지표가 꾸준히 좋아야만이 양적 완화 축소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그런 식의 스탠스를 밝혀왔습니다만, 대부분의 월가에서나 우리 국내에서도 이렇게 이른바 페드워처들, 미국 중앙은행의 그 속내를 갖다가 그리고 통화정책 스탠스를 쫓아오는 사람들을 결국 말이 그럴 뿐이지 연준은 FOMC 때마다 100억 불씩 줄여나가는 그 테이퍼링은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글쎄요, 요즘 들어서 밤사이에도 미국의 내구재 지표가 일종의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좋은 호조를 보이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준다면은 연준이 테이퍼링을 중단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시장이 그 테이퍼링이라는 그 재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성은 생겼고 또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번 10월 아니면 조금 더 늦게 연말 그야말로 QE 규모가 자산 매입 규모가 제로로 떨어질 만한 시점 그리고 나서 이제 연준의 연방기금 금리를 올리는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가시권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에도 지표상의 호조가 진정 실물 경기의 호조로서 모든 미국 사람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할 수 있으면서 그 금리 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시장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4월, 5월 우리가 지지부진하고 바깥은 좀 활발해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어떤 지금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뉴욕 증시도 다 이미 보았던 레벨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뭐 혼조세로 현재로서는 시장 성격이 정의될 수 있겠네요. 또 미국의 1분기 GDP 발표도 다음 주 예정이 돼 있는 이벤트 가운데 하나인데 최근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미국 경기가 좀 확실히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지표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 발표되는 1분기 미국 GDP 성장률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장이 더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또 이제 새로운 문제인데요. 어제 참 몇 년 만인가요? 다우지수가 그야말로 십자형 도지가 나오면서 마감 지수가 하루 전과 똑같은 16,501.65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어제 같은 그렇게 내구재 지표가 좋게 나온다든지 또 애플이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쪽에 또 기업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보였다면은 이게 우리가 못 봤던 레벨을 뚫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제일 똘똘한 그런 30개의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 말이죠. 그런 상황이라서 글쎄요. 지금 우리가 보았던 레벨들, 이른바 전고점이 돌파되기 전까지는 고만고만한 흐름, 또 못 가는 이유를 갖다가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우려의 고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사실상, 드라기 총재도 어제, 22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 경우에 따른 3가지 정도의 컨티전시 플랜, 이런 경우에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유로화를 찍어낼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로 자체도 평소 보던 흐름에서 못 움직이는 시장이 좀 무력감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또 이 힘 있는 자들의 또 말로 때우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시장은 좀 식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본격적인 어떤 모멘텀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표 좋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고, 밸류에이션 부담 늘 하던 얘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지금으로서는 좀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이네요. 그게 우리, 서울 증시에서 2천을 두고 계속 고민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네, 좀 일본 쪽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일본의 BOJ 회의도 열리게 되죠. 좀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좀 걸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일본의 좀 지표가 발표가 되죠.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을 하회했더라고요. BOJ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담이 줄어든다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신가요? 그러니까 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BOJ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니까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해서 굳이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BOJ가 추가 부양책에 나설 만한 CPI로 보신다? 네. 글쎄요. 어쨌거나 이번 4월이 BOJ가 통화정책회의가 2번 열리는 그런 달입니다만 4월 초에 구로다 총재의 그 발언이나 BOJ 전반적인 그 스탠스는 잘 가고 있다. 작년 4월에 발표했던 일본의 양적 질적 양적 완화, 이른바 QQE가 그럭저럭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다 해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설 의지가 없음을 사실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아베 총리가 또 이렇게 구로다 BOJ 총재를 불러서 또 밥 한 끼 먹이는 그런 또 이벤트를 갖다가 연출했습니다. 지금 CPI 이 정도 한 시장 예상과 0.1%포인트 정도 이 정도 차이 가지고 여기서 돈을 더 찍는다라고 나오기는 좀 우습고요. 만약에 30일 날 있게 되는 BOJ 통화정책 회의에서
만약에 또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는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BOJ는 그냥 뭐 관로 밖으로 칠 생각입니다. 즉 4월 초에 평화정책회의와 이달 4월 말까지 그 기간이 얼마 되었다고 일본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달라졌으며 일본이 발표하는 지표에 있어서 뭐가 그렇게 절박하게 돈을 또 더 풀어야 된다는 정도까지 갔어야 되는지. 그렇다면 뭐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이거는 뭐 정치적인 압력에 굴복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가뜩이나 이렇게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는 전 세계적인 중앙은행의 가운데 BOJ는 더욱더 죄송한 표현입니다. 더욱더 허접한 중앙은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보다는 뭐 TPP, 환태평양 경제협력체 이 협상이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과정에서도 뚜렷한 진전이 없이 또 이렇게 결렬되는 분위기 뭐 이런 국면이네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번 뭐 오늘 내일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합니다만 뭐 이럴 때 또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저 북한 뭐 일부 언론에서는 동시다발적인 핵실험도 뭐 거의 임박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북한 동향이 한번 더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뭐 정신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라 가지고 말이죠. 예, 그러네요. 예. 일본 맞습니다. 특별하게 뭐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외환시장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이 원달러 환율 계속 횡보하는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1030원대 후반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루 오르고 또 하루 내려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사실상 뭐 1050원이 붕괴된 이후 금융위기 이후 3번 정도나 바닥을 이루면서 또 당국이 그때마다 역할을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 하여금 1050원 근처에 머문 팔던 세력들도 팔지 않게 되고 또 달러가 필요한 세력은 지금쯤 들어가야 되는가 딜링 세력도 1050원 근처에서는 당국을 믿고 또 롱플레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급이나 펀더멘털과는 이렇게 맞지 않는 1050원 바닥론이 금융위기 이후 오랫동안 한 5년 가까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것이 무너진 이후로는 1030원에 거의 근접하는 급락세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는 지금 30원대 중후반에서 뭐 오른다 내린다고도 하기 힘든 그런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최근 보면은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뭐 우리 원화가 엔화 대비 위안화 대비 등등 할 것 없이 뭐 이렇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한국 원화의 강세 흐름은 여전합니다. 여전한데 현재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1030원을 갖다 또 깨기 위해서는 우리 코스피가 2000원 갖다가 확실하게 돌파해주고 외국인이 정말 겁나는 그런 하루에 무서운 순매수 규모를 보여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야 1030원이 깨진다고 보여지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반등 자체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장 그야말로 눈치어다올 만한 그런 대내외 악재가 아닌 이상 1050원까지를 한번 노려보는 그런 반등도 힘겨운 국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얼마나 아래쪽으로의 속도가 이제 천천히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뭐 직관적으로는 이 1030원대에서의 뭐 이렇게 한 아래 위로 한 10원 정도의 레인지에서 등락이 거듭될 수밖에 없는 현재로서는 그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증시가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뭐 환율도 금리도 방향을 잡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네, 먼저 어제 추천 종목이었던 노르페인트부터 AS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중 출렁임이 좀 컸더라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맞습니다. 어제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면서, 네. 종가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손실을 입지 않았는데, 장중에 코스닥 시장이 크게 흔들렸었죠. 그러면서,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 부분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항상 기관의 랠리를 펼치면, 이런 식으로, 약간의 투매성의 증상이 항상 나오기 마련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 자체는 견조합니다. 시장을 뺄 수 없는 시장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고, 일단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 장중에 어느 정도 손절선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손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혹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반등 시에 어느 정도 입절가로
정리를 하고 나오시자.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 이익권에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폭 지금 하회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뭐 매수가나 지금 빠지는 가격이나 거의 매나 한 가지인 것 같은데,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 지금 그만큼 거래량이 크게 줄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반등세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는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붙어있는 종목군, 다시 한 번 더 꼭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 시장을 한번 바라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노루페인트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좀 손절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레드로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넛잡이라는 흥행의 인기몰이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이런 기업들, 컨텐츠를 하는 기업들이 실적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바닥권에서의 흑자전환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자, YG엔터테인먼트가 유상증자에 참여했죠. 레드로버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향후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권의 진출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조금 보는 시각이었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 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났다는 것은 주가의 추가적인 반등이 좀 더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레드로버가 지금까지 항상 저점을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행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보면서 개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쳐가죠. 지쳐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거 언제 올라가지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거고요. 하지만 주식의 본질적인 가치는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거기에 대해서 차트는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가능한 차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시세 분출은 항상 잘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행보는 길어질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런 시세 분출 구간에 근접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레드로버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 변동폭이 조금 크게 나타났습니다. 어제 7,170원에 종가가 조금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없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더욱더 짧게 할 수 있고 대신에 이익은 크게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드로버를 좀 더 지켜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시초가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플러스 3%,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7,000원대를 손절선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 30분간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이상로 멘토님의 무료 공개 방송 진행됩니다. 상상 AS 들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이상로 멘토가 강연회입니다. 인천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또 유진초 선물의 정수영 과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천선 공방이 참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세가 나왔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이 전개될까요? 먼저 동시효과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 대표님. 네, 동시효과 분위기 지금 소폭 약보합 정도 나오고 있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1% 정도 하락을 한 1996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21선을 좀 지지력을 좀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죠. 4월달 상당히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2000포인트 잠깐 갔다가 또 한 1990포인트 내려왔다가 또 다시 2000포인트 가는 모습을 한 달 동안 이어오면서 어쨌든 21선하고의 이격도를 다 마무리 지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충분하게 시장 자체는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오늘 당장 못 오른다고 하더라도 추세상으로 상승 기온이 끝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황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따가 수급적인 부분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만 수급이 조금 아직은 아쉬운 감이 있다는 부분도 오히려
월말로 갈수록 그런 아쉬운 감이 있기 때문에 기간 주종을 조금 더 발견이 되더라도 매물대 2,000포인트에 대한 매물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면서 긍정적으로 접근하시자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충분하게 다시금 2,000포인트를 상회하는 모습을 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4월달 증시 상당히 좋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3월달 나빴고 2월달 나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4월달에 그래도 상당히 좋은 모습, 거의 573포인트까지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하고 그저께 좀 하락세 보였는데, 뭐 북한 위기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건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것이고, 특히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약화되는 가운데 기관들이 차익 매물을 쏟아냈기 때문에 좀 급격하게 조정이 나왔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다시 570포인트를 돌파시켜가지고 580포인트, 590포인트로 쭉쭉 나가기에는 지금은 좀 쉽지 않다.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 시그널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까지 놓고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나 기간 주종이 나올 것 같은, 기간 주종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은 높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4월 달은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강했다라면 4월 말 5월을 접어든다라면은 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해서 시장을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는 2,000선 회복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포스코와 S-오일의 실적을 공개했죠. 하지만 좀 부진한 성적을 발표했는데 오늘 주가 흐름 궁금해집니다. 유 대표님, 먼저 포스코하고 S-오일. S-오일은 차트를 보니까 거의 연 저점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오늘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S-오일 일단은 주가 자체만 본다라면은 네.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있었다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 목이 가라앉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한 6만 원 정도는 지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 반전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강하기에는 좀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은 예상을 상회하는, 예상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띄었었죠. 하지만 이제 세금이라든지 일회성 비용, 또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이쪽의 제철소에 대한 약간 손실 부분이 상각이 되면서 영업이익은 단기 순이익은 500억 정도로 확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성 요인에 의해서 떨어진 것이지, 이게 뭐 실적이 나빠져가지고 뭐 급감을 한 건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어쨌든 최근에 한 2주 동안 32만원대에서 지금까지 한 10% 가까운 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오히려 29만원, 30만원 전후로 해가지고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좀 모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 조정을 받을 만큼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자 강세 예상 오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승영 과장님. 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뭐 강세 업종들이 눈에 뭐 그렇게 띄지는 않습니다. 뭐 분위기 전반적으로 뭐 소폭 코스피, 코스닥 약세, 뭐 강보합, 약보합 정도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특별하게 뭐 강세 업종을 뽑자라고 본다면 뭐 실적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도 뭐 아까 동시호가에서는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1%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소폭 강보합 정도 수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뭐 시작해봐야 알 것 같은 분위기. 일단 뭐 오늘 삼성전자만이 한 8,000원 정도 올라가면서 또 어제 이어서 140만원 돌파 이후에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정도, 뭐 그 정도로만 예상이 되고요. 일단 뭐 동시호가는 뭐 그렇게 특징적인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4월 25일 금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 이슈가 많았지만 지수는 참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출발 상황부터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채 대표님, 코스피 출발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출발 그래도 뭐 아까보다는 좀 좋은 모습을 띄면서 네. 0.06%는 보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1997포인트에서 정상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충분하게 다시 상승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상승 반전 됐을 때 2000포인트가 또 저항이 아니냐는 계속해서 좀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제 북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로 인해서 시장이 뭐 급락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과거의 사례를 다시 보셨겠지만 만약에 정말 북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폭락이 나왔다. 그러면 뭐 그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시장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전망하시면 좋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조금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561포인트에서 561.64포인트에 주가 형성되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 반등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것, 시각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차관하면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환율 같은 경우는 2.25원 정도 하락을 한 1037원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죠. 어쨌든 지금 한 2주 가까이 1040원이겠죠. 어떻게 보면 1040원을 전후로 해가지고 좁은 박스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방향성은 곧 나올 수 있다. 다만 이 방향성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워낙 강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환율은 지속적으로 워낙 강세 쪽으로 방향을 놓고 대응하실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모습을 띈다라면 증시에는 큰 영향은 없다 언급해드리고 싶고, 마지막 선물 차트를 보신다라면은 베이시스 상당히 안 좋아졌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최근에 매수가 좀 여력이 약해졌던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선물의 베이시스가 안 좋아졌던 부분들도 있고요. 선물이 일단 21선을 깨면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먼저 조정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일단 시장을 좀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물 베이시스가 좀 개선되는 점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여전히 미결제 약정이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의 증감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좀 낙폭을 더 키우고 있군요. 0.25% 약보합이고요. 1993포인트, 반면 코스닥 지수는 562포인트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출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1% 가까운 하락세가 나오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죠. 0.24% 하락한 14,369엔에 오늘 장을 출발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일본의 지표가 발표됐는데 장 전에 나왔었죠. 소비자 물가가 1.3% 상승하면서 전망치를 하회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코스피 시가총 상위 종목들 출발 상황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0.78% 강보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시장 전망치 미치지 못하면서 오늘 2% 이상 급하게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0.65% 약보합에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도 강하죠. 41,000원대 기록하면서 0.37%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0.3% 약보합이고요. 한국전력도 1% 가까운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0.7%로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기아차가 0.17% 약보합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한지도 0.4% 약보합이고요. 삼성생명이 오늘 0.6%로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가 0.13%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많이 밀리고 있군요. 2% 급락세가 나오는 가운데 CJ E&M이 1%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CJ 홈쇼핑과 동서는 보합권에 거래되고 있고요. GS 홈쇼핑은 강보합권에서 오늘 장을 출발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승영 과장님. 네. 뭐 출발 이후에 조금씩 밀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뭐 아직까지는 뭐 기간이 한 100억 정도 파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업종이 시작하자마자 좀 현대차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실적이 2조 이하로 나오면서 일단 실망 매물인 것 같고요. 아무리 뭐 제네시스라든지 그리고 소나타 신형 모델의 2분기 실적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1분기보다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아무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자동차 업종이 눈에 띄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삼성전자는 계속 강합니다. 오늘도 11,000원 올라가면서 140만 원은 무난하게 안착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 덕분에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오늘 출발 이후에 가장 강한 업종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SK 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죠. 지금 4만 원 돌파 이후에 41,300원까지 오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나쁘지 않고, 일단 디램 덕분에 실적이 예상치보다 9,800억 정도 수준보다 훨씬 뛰어넘는 1조가 넘는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SK 하이닉스 가장 좋은 출발 상황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나마 눈에 띄게 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업종은 조선주와 화학주 정도라고 꼽을 수 있겠는데, 일단 태양광 업종이 OCI 실적 발표 이후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일단 시장 기대감을 키웠고,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향 조정이 되면서 그에 따른 실적 개선 여지가 확실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으로 OCI 하나케미칼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LG화학이 한 1,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1%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조선주도 이제는 실적이 이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턴어라운드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행, 삼성중공업 등이 한 1%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쟁이라 그럴까요? 좀 건망심리가 강합니다. 수급이 좀 잡히곤 있지만 뚜렷한 방향성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유찬희 대표님, 수급 분석 도와주시죠. 네, 수급 방향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 모습을 띄고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일단 매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 시작해서 매도로 나온 건 상당히 오래간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한 4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프로그램 비차익을 통해서 매도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매도가 나온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의 베이시스가 상당히 중요하다. 선물 베이시스가 개선이 안 된다라면은 매수보다는 좀 매도가 좀 우위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다행스럽게 5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금액 자체가 아침 시작이라서 큰 의미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 5장으로 가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좀 늘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시다. 하지만 어저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판 건 아니었어요. 25억 정도 매도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들어온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코스닥은 좀 달리 생각하시는 게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업종별로 보신다면 앞에서도 삼성전자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가 올라오다 보니까 전기전자 쪽으로 한 28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또 현대차는 또 빠지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200억 정도 지금 아침부터 대량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일단 요 외에 철강, 화학 같은 종목군들 일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주 눈에 띄는 모습은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은 어떤지 전망해 주시죠. 네, 오늘 외환시장은 외풀의 실적 고조로 인한 미국 경기 회복 기대 영향으로 인한 글로벌 달러 약세로 2원 20전 하락한 1037원에 시작했습니다. 현재 1037원대에서 계속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실업 청구 건수는 늘어났으나 내구재 수주 실적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달러 움직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로 달러 강세 분위기가 흘렀으나 장 종료 발표 애플 실적 호조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하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1개월 NDF는 1039원대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스왑 포인트를 고려하면 1원 60전 정도 하락한 수준입니다. 월말 장세로 접어든 시점에서 내고가 꾸준하게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업체들이 이번 주 동안 1040원대 위로 오르면 팔자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1030원대 중후반에서는 매도세가 급격히 줄고 있어서 오늘도 이와 같은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갈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실적 호조로 인한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코스피 순매주 기조도 이어갈 것으로 보여져 하락세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는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30원대 중반대에서
양국의 계획 경계감이 강하게 흐르고 있고 결제 수요도 1030원대 선에서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것도 역의 매수세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오전 교전으로 인하여 친러 세력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러시아 쪽에서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러시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한다고 선언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안화 약세 흐름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동안 약세가 주춤했던 위안화가 다시 약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역의 매수세가 유입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 흐름은 이어갈지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은 1030원 후반에서 1040원 초반의 지루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범위를 벗어날 만한 모멘텀은 아직은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많은 이슈들이 공존하고 있으나 환율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추가 모멘텀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도 어제와 비슷한 하방 경지성의 무거운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일 예상 레인지는 1035원에서 42원 사이입니다. 네,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또 수급에 의해 움직일 거라는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초 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들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주가 실적 부진의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현대차 실적 공개했죠. 2%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기아차는 오늘 실적 발표하게 되는데 외국계 참고선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흐름 전망해보도록 하고요. 또 키이스트가 중국 텐센트 자금 유치가 무산되면서 오늘 5% 이상 급락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게임주도 오늘 동반 약세가 이어지고 있죠. 쉬었던 합헌 결정에 실망감이 나오고 있는데 위메이드, 엔쇼부터 모두 다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정승현 과장님. 먼저 아까 언급드렸던 현대차 계속적으로 좀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 거의 2.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아차도 실적 발표가 나오면 일단 최근의 흐름들이 결국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박스권의 흐름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줬던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기아차는 한 6만 원 선이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는 한 26만 원, 25, 6만 원 이 정도 부근인데 그 정도 부근이 되면 여지없이 거의 작년 1년 내내 올해까지 그런 박스권을 이어왔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박스권을 조금 높이거나 하단을 조금 낮추거나 이 정도였지 크게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기는 힘들었다. 결국 이 자동차 업종을 대응을 하실 때 실적 발표가 나오면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자동차 업종이 좋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올 때는 빠지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매달 말마다 판매 실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난달보다 판매량이 늘었다. 이러면 다시 자동차에 또 판매가 좋아졌구나. 이러면서 또 매수세가 몰려서 상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두 달 올라갔다가 또 실적이 썸으로 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에는 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 정도의 3개월의 박스권의 흐름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와 기아차도 비슷하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만 한 22만 원대 정도까지 3만 원이 깨지면 22만 원대 정도 부근이 오면 일단 매수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무조건 맞을 것 같고요. 1년 내내 비슷한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현대차와 기아차는 그렇습니다. 아마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환율이 완벽하게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양적 완화 이 축소들이 이루어지면서 달러 수요가 확대돼서 환율이 상승하지 않는 이상 이런 분위기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키스트. 사실 텐센트의 자금이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결국 이 텐센트라는 회사가 중국의 게임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비교할 만한 게임주는 없고 해외 글로벌적으로 따졌을 때 넥슨과 비슷한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빅
게임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자금으로 키스트가 유치가 되면 결국 중국 진출에 용이할 수 있다. 결국 최근에 그 모바일 게임주도 마찬가지고요. 게임주에 대체적으로 퍼블리싱 계약을 텐센트가 맺게 되면 급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결국 막대한 자금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 비즈니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반면에 그 급등을 했던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 자금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자금 조달이 무산이 되면 빠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논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사실 워낙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물벽이 한 2,700원에서 한 3,000원 사이에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를 과연 오늘 받을 수 있을 거냐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자금 텐센트의 자금 조달 때문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 거품은 빠질 수가 있다. 상당히 지금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싸게 사셨던 분들은 오늘 무조건 차익 실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주, 어제 사실 합헌 결정이 나면서 별로 좋지 않은 게임주에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 약세를 좀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특히나 온라인 게임주, NC소프트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온라인 게임주에는 직격탄을 맞을 결정인 것 같고요. 그나마 모바일 게임주는 조금 나을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이 내용이 또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지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충분히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돌발 종목들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중소형 건설사들이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찰 담합으로 이 관급공사 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사들인데요. 서희건설 등 현대건설, 대우건설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부세철이 반면 4% 이상 강하게 급등하고 있는데, 포스코가 다시 인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최근 주가 급락세가 멈출 수 있을지 향후 주가 흐름도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셀트리온이 장 초반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자세한 이유도 살펴보도록 하죠. 유찬 대표님. 네, 일단은 동부지철이 좀 강세를 띠고 있죠. 네. 얼마 전에 포스코가 동부 인천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내건 것이 동부 당진 발전을 패키지로 인수를 해라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는 그렇게 못하겠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약간 그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급락이 나왔었는데 4월 초에요. 근데 지금 다시 포스코 쪽에서 패키지도 인수할 가능 의향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비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그 상승 강도가 좀 약하다. 그러니까 아침에 한 8% 정도, 8, 9% 정도 올라왔다가 네. 지금 한 4%, 5%대로 지금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는 걸 본다라면은, 일단은 이 부분 이슈가 아직 처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주가 상승에는 좀, 그전만큼 임팩트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스코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실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적 자체가 그게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실망 매물이 좀 적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램시마, 일본에서의 램시마 얘기가 좀 잘 나왔죠. 그래서 오리지널 약하고 동등하다 얘기도 나왔었고, 이번에 나오는 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된 이제 치료제인데, 일본이 세계에서 2위랍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 수요가.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5만원을 지금 가려고 하고 있죠. 49,900원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일본 시장 램시마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마찬가지로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또 이제 앞에 매물이 좀 있어야 51,000원대에 대한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51,000원 안착하고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 대신 51,000원이 안착되고 올라온다라면은 의외로 한 55,000원대까지는 조정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건설업체들이 이제 단합 이런 얘기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급공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확정된다라면은 2년 동안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떤 지자체가 어떤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 입찰을 할 수가 없는 제재를 받는데, 지금 행정소송을 걸었죠. 이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슈로 좀 빠지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슈가 뭐 임팩트하진 않다. 또 우리나라가 뭐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겠죠. 뭐 어떤 뭐 안 좋은 그 벌금이라든지 또 이런 걸 했다가도 또 기업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은 또 얼마 시간 지나서 또 흐지부지 유야무야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악재는 이미 주가에도 선 반영되었었기 때문에 뭐 시장 그 종목군들의 추세를 막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다음 돌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제1기획이 1분기 실적 호조로 강세를 띠고 있죠. 이 내수가 어렵기 때문에 본사 실적은 줄었지만 글로벌에서 좋은 실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좀 주가 흐름 전망을 해보도록 하고요. 반면 두산중공업은 실적 악화 우려 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3% 이상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향후 주가 흐름 보겠고 오늘 유아용품주 동반 강세를 띠고 있죠. 중국의 모멘텀 받고 있는데 향후 주가 흐름 역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정승현 과장님. 네. 제1기획은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뭐, 잘 나오면 올라가고, 실적 시즌에는 못 나오면 빠지는 게 당연한데, 일단 제1기획은 1분기 실적이, 같은 기간 매출액은 한 12% 늘어났고, 당기 순이익은 한 0.3%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은 221억,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를 했다라고 나왔는데, 일단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외국인 도이치증권을 통해서 매수가 급격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주가도 사실 최근에 거의 뭐 바닥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한 24,3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의 한 쌍바닥, 쓰리바닥 정도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과연 실적으로 24,000원, 5,000원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주요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반대로 실적 좋지 않아서 빠지는 케이스입니다. 3% 정도 빠지고 있고요. 일단 뭐 두산중공업은 사실 조선주가 아까도 뭐 잠깐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약보합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1분기 실적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과연 1분기를 바닥으로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냐 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두산중공업은 1분기 실적 지난해 수주가 별로 좋지 않았다. 한 5조 8천억 정도 수준으로 그쳤기 때문에 일단 개별 실적은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뭐 당연한 그 논리적인 기결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폭 그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실적이 나온 이후에 그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나올 때 그때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국에 두 자녀를 낳아도 된다라는 그 허용 정책 이 부분 때문에 그 유아용품 관련주 오늘 제로투세븐이 상당히 강하네요. 그리고 제로투세븐 같은 게 중국에 상당히 진출해서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슈로 인해서 가장 큰 뭐 수혜를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아가방 같은 뭐 그런 종목들도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그 중국의 둘째 허용 정책이 이뤄지면 중국도 이제는 하나 둘 이렇게밖에 안 낳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 교육열이라든지 우리 아이 좀 이쁘게 키우겠다, 이쁜 옷 입히고 좀 맛있는 거 먹이고 질 좋은 음식 먹이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부모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번지고 있기 때문에 뭐 분유라든지 유아 의류, 기저귀, 왕구 뭐 이런 용품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브랜드가 상당히 뭐 중국에는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류 열풍도 있고 질적으로도 상당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유모차 살 때 유럽 브랜드 많이 사듯이 중국에서는 더 돈 많은 사람들은 유럽 제품을 사겠지만 그 중간 정도 가격대를 원하는 그런 부모들은 우리나라 브랜드를 쓴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와 관련해서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보령 메디앙스, 제로투세븐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SK하이닉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외국인 러브콜의 9거래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데 추가 상승 여부 살펴봐야겠죠. 2분기 실적도 좋아질 거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인데 GS 에너지 인수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늘 장 초반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파미셀도 줄기세포 치료 수혜 기대감에 장 초반 2% 이상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 분석 도와해드리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일단은
SK하이닉스 먼저 가도록 네. 하죠. SK하이닉스가 4만 원 돌파를 어저께 했습니다. 4만 원대 주가를 본 게 거의 한 7년 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네. 연봉을 잠깐 본다고 하더라도 월봉을 본다라면은 그런 것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일단은 뭐 반도체 디램 수요, 디램 가격 상승이 다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주가가 약했던 부분들에서 36,000원대에서 4만원대로 레벨업을 했고요. 뭐 이번 실적도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근데 증권사마다 약간 호불호 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몇몇 증권사는 뭐 5만원도 간다 얘기가 나오고 네. 있고, 또 이트레이드 증권사는 오늘 공식적으로 매도 사인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더 이상의 반도체 업황 자체가 개선되기 힘들다. 현 수준을 유지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도 힘들지 않겠느냐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뭐 어느 편을 든다라기보다는 주가 자체가 매물대를 돌파시켰다는 부분들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자리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뭐 외국인들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부분들은 뭐 더 갈 자리는 있다. 그게 뭐 5만 원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최소한 한 4만 2, 3천 원대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코스모 신소재가 GS 에너지의 인수, 피인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3월 말에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을 때는 주가가 폭락세를 보였었고요. 오늘은 또 상한가를 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코스모 신소재가 2차전지라든지 필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기능성 필름 쪽으로 해가지고 좀 매출이 조금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같이 맞물려 있었고, 어쨌든 뭐 코스모 화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코스모 화학보다는 GS 그룹에 편입되는 게 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가 자체가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다만 이 상한가는 어떻게 보면 단발성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상한가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어지기보다는 오늘 상한가로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면은 약간 이제 상승 강도가 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매수가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파미셀이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뭐 파미셀도 오르고 있고, 뭐 메디포스트도 조금 오르고 있고요. 좀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9가지 희귀 질환 관련해가지고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겠다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라는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줄기세포 치료가 어쨌든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을 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효과가 나온다라면은 서서히 다른 쪽으로 더 확산이 될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이쪽 관련해서는 또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은 있습니다. 다만 일단은 이것이 내일 당장 어떤 대량의 약품을 공급을 하는 부분들은 아니겠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오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약간 줄기세포주라든지 헬스케어주들 보신다라면은 약간 고퍼 논란이 있기 때문에 상승에는 좀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밀셀도 한 1.8%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 차익 매물이 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뭐 차바이오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바이오에는 뭐 기업 분할 이후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이슈로 전혀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기타 뭐 메디포스트나 ST큐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물대가 조금 두텁게 쌓여있는 상황에서 주가 상승 자체가 좀 제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돌발 종목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코오롱이 약세를 띠고 있는데요. 앞서 국내 광급 공사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역시 코오롱도 그게 확정되면서 주가 약세를 띠고 있고요. S-오일이 어제 실적을 발표했죠. 시장 전망을 하회하는 좀 부진한 성적 발표했는데, 2분기에도 좀 부진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6만원 주가 지지가 가능할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영 과장님. 네, 코오롱 같은 경우에 입찰 참가 자격을 다음 달 1일부터 2016년 5월까지 2년 동안 강급기관에 입찰 자격을 제한을 하겠다. 국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들, 이런 부분에서 뭐 타격이 조금 매출액 대비 거의 뭐 40% 정도 수준인데, 뭐 그런 부분에 입찰을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오늘 뭐 소폭 그렇게 뭐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면서 하락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큰 영향을 주가에 미치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코오롱의 이슈는 결국 코오롱 인더의 그 소송 승리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워낙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부 차익 실현 거의 한 달 만에 15,000원대에서 거의 2만원 고점은 24,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논리로 인해서 또 그 소송 금액이 또 워낙 1조 원 가량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감안한다면 오늘의 주가 하락분은 그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SO일은 좀 답답합니다. 이 주식은 일단 정유주 다 똑같죠.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O일 GS 그 중에 SO일이 가장 실적 회복세가 더디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6만 원도 깨질랑 말랑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신저가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1분기 실적도 좋지 않았고 당분간 실적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게 결국 사이클인데 이 정유주가 영원히 실적이 좋지 않을 것 아닙니다. 전기차가 아무리 시장에 들어오고 하더라도 일단 정유주라는 게 프리미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업황이 조금씩 살아나고 그리고 석유화학 이런 업종들이 조금씩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들면 신저가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작년에 안 좋다 했던 증권주도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 일단 정유주 1분기, 2분기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턴어라운드 얘기가 솔솔 불어나면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주가 상승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에서는 유효하다. 매수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SO일까지 오늘장 돌발 종목들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정서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들 투자 전략 한 대 모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최희승 차장님, 이천석 안차 쉽지 않다. 주말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었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이천선 부근 혼조가 예상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김현경 팀장님, 본격적인 실적 시즌 만큼 투트랙 전략에 유효하겠다라는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HM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관망심이 상당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분석과 함께 전략도 함께 짜주시죠. 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00선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안착이 좀 쉽지 않은 모습이고요. 안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최소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2000선 위에서 좀 놀아야 되는데 계속 올라선 억지로 좀 맞춘다는 느낌이고 올라서기만 하면 계속해서 기관에서 매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주말장의 어떤 변수들, 우크라이나 변수랄지, 지금 오바마 대통령 입국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북한의 핵실험이랄지, 이런 변수들이 또 이제 산재에 있기 때문에 주말장 앞두고 그런 관망세가 장 막판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시장 같은 경우에 특징은 어제부터도 그렇지만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일부 종목들의 외국인 쏠림 현상이 계속 지속되면서 시장은 사실 크게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업종별로는 좀 낙폭이 상당히 좀 천차만별인. 예를 들자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어제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컨센서스 하회라는 그런 좀 변명 아닌 변명 아래 계속해서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환율도 좀 크게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 정도 실적이면 상당히 좀 잘 나왔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좀 지배적이면서 업종별로 좀 계속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적이라면 조선주들을 좀 반등이 좀 나오는 게 오늘 시장의 좀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그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현대 비엔지 스틸이나 코웨이 호텔신라, GKL 이런 이제 우상향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이제 계속 매수를 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하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빠지는 종목,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빠지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트레이딩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종목들로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짧게 대응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 조금 소폭 조정의 모습들을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가파른 상승 구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조정을 받지 않으면 더 올라가는 쪽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자,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와야 그 다음에 올릴 수 있는 또 힘들이 생깁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이 조정의 폭이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지금 상승 가닥 속에서의 건전한 조정 구간이 나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상승을 이어나가기에 좋은 모습이라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요, 이렇게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저는 분명히 박스권 상단을 뚫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밑받침되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스닥이 지금 강한 상승 속에서 코스닥도 코스피하고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요. 그 갭을, 즉 따라올 수 있게끔 갭을 조금 좁혀주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도한 우려는 금물이라는 거 좀 삼가하시고요. 전일 공포짜리 때가 좀 나왔었어요. 사실은 코스닥 확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것은 거래량을 키우지 않는 강한 음봉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 금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은 낙폭 과대는 결과적으로는 비정상적인 구간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구간은 다시 빠르게 정상적인 구간으로 회귀하게끔 돼 있고요. 그것은 주식시장에서 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공포를 매수하고 탐욕을 매도하라는 얘기가 있죠. 그죠?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종목들 살펴보면서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곡물주 여전히 좋습니다. 곡물주가 최근 낙폭이 심했을 때도 곡물주만큼은 농어바이오가 전일 좀 많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아래꼴을 좀 달았죠. 그 다음에 KG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좋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KG 케미칼을 탑픽으로 좀 잡아드렸었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시장 여전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나가고 있는데, 빅데이터 시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장비 쪽 여전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통신장비 쪽에서 건전한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요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신장비는 이렇게 건전한 조정이 나오면 생큐라고 외치시고 그냥 체리피킹 하듯이 주워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게임주 제가 여전히 산업규제 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게임주에 대해서 셧다운제 하펀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셧다운제가 위헌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결국은 하펀으로 결정이 됐고, 이것은 정부의 강한 정책적 의지라고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게임 산업은 나라를 피폐하게 만드는 병폐 산업의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게임 규제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ED 관련주들, OLED 관련주들 계속 조금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 SFA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조정이 들어오면 아유 고맙다라고 생각하시고 매수 적극 동참하셔도 되겠다는 거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탑픽 종목을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 일단 오늘 섹터는 어떤 섹터인가 하면 바로 중국 산화정책 완화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분명히 대한민국 시장에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산화 정책 완화가 결국은 중국 내의 제4차 베이비붐 세대를 형성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을 때 가장 많은 인구들이 좀 태어났어요. 그죠? 지금 중국이 그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베이비붐, 4차 베이비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류, 지금 중국 내 한국에 대한 인기, 그리고 일본에 대한 반사적 이익,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한류의 어떤 바람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 보면, 아시아권 국가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중국 내에 보면 부모님들의 아이들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합니다. 이 교육 열등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어떤 한국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종목을 잡아봤습니다. 일단은 남양유업이 되겠고요. 남양유업, 그 다음에 메일유업, 그 다음에 제로투세븐, 0세에서 7세까지의 유아용품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일동제약, 일동푸디스 아시죠? 일동푸디스, 요런 것들, 그 다음에 깨끗한 나라, 물티슈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 요새 물티슈 전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삼위각기, 중국 내 바로 피아노 교육에 대한 열풍. 우리도, 여러분들, 제 어렸을 때 하고, 제 중학교 때 이럴 때 딱 보면, 동네에 보면 곳곳에 피아노 교습소가 있었습니다. 그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람들이 지금 중국에서 불고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중에 오늘 가장 강하게 오르는 종목이 제로투세븐이네요. 그죠? 제로투세븐. 굉장히 낙폭이 과했어요. 그죠? 낙폭이 과했는데, 이 추세선상 낙폭을 만들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추세선을 뚫었느냐 하면 아직 뚫지를 못했어요. 그죠? 뚫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횡보가 나오면서 자연히 추세선이 뚫리는 구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달 말쯤 될 것 같은데요. 이달 말쯤부터는 이 제로투세븐을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금일이라도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까지 11,000원대 부분까지는 바로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동제약도 지금 보고 깨끗한 나라도 보고 다 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자 탑픽 종목을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잡아온 탑픽 종목은요 일동제약입니다. 자, 일단 일동후디스 자회사의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긍정적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동후디스의 그 면세점 제품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특수 분유죠, 그죠? 특화된 분유. 산양유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화된 우유들이 있습니다. 이 특화된 우유들이 지금 그러니까 기능성 우유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일동제약에서 나오는 제품들인데 이 일동제약의 제품들이 중국 내에서 인기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일동제약은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어요. 일동생활건강에 대한 부분인데 일동생활건강이 냉이온수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판매 실적이 굉장히 좋고 있습니다.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도 위니아나 그다음에 그 위닉스 그다음에 코웨이 이런 제품들의 인기를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일동도 일동생활건강의 어떤 이런 부분들 이온 정수기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일동제약은 녹십자와의 경영권 분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찌글찌글 즉 크게 상승하지도 않고 계속 횡보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횡보가 어느 정도 자 낙폭을 키운 다음에 횡보가 나고 있는 구간에서 이 횡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강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박스권 내에서 하단 부근에 있다는 것도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동제약을 탑픽으로 좀 잡아드리면서 바로 차트를 크게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요. 자, 강한 상승 있고 난 이후에, 그죠? 강한 상승 있고 조정이 들어왔죠. 그리고는 긴 횡보 구간입니다. 이 긴 횡보 구간에서 지금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긴 횡보 구간 때 나타난 특징이 바로 박스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14,500원대와 바로 13,000 지금 100원대 박스권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거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는 13,450원 정도 되는 박스권 하단 부근에 있습니다. 방송 효과인가요? 지금 계속 또 오르기 시작하네요. 그죠? 말을 하면 오릅니다. 희한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막 보고 따라 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거, 14,500원대까지의 어떤 박스권 상단까지는 분명히 지금 오를 듯이 보여지고요. 그런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동제약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탑픽 종목으로 꼽아드릴게요. 일동 포디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일동 생활건강에 대한 자회사의 부분 분명히 반영될 것이고 녹십자와의 경영권 분쟁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자세한 가격 전략을요 제가 공개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공개방송이 제가 지금 살짝 기업 탐방 관계로 오늘은 공개방송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월요일 날 또 공개방송에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또 상세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에 대한 가격 지금 충분히 박스권 하단에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자, 한 13,300원에서 13,400원 사이에 매수 가격을 지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4,500원에서 살짝 밑에 내려온 부분 14,300원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선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12,700원인데 이 손절선은 터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지금 여러분들 조금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락이 아니냐. 근데 하락을 주구장창 외치시던 분이 지금 이제 하락됐다라고 맞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왜냐하면 3개월 전부터 저는 상승적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저는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장 성공 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병구 멘토였습니다. 네, 시장은 계속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9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시각 외국인은 매도해서 매수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매수가 더 확대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주말단 금요일장에서 오늘 오후장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여기서 모두 마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